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버풀의 로버트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리버풀 1티어 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버트슨의 매각에 관련된 이야기, 리버풀의 상황,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황,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다면 어떻게 활용될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버트슨이 리버풀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나이는 1994년생 31살이고 주급은 16만 파운드, 약 3억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2026년 6월 30일, 한 시즌 정도 남았고요. 로버트슨이 리버풀에 온 게 17, 18 시즌이니까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리버풀에 머물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현재 케르케즈라는 본머스의 풀백에 관심이 많아요. 왼쪽 풀백 로버트슨과 치미카스 이렇게 두 명이 동시에 퍼포먼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리버풀은 리그 우승한 김에 이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프트백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케르케즈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렇게 되면 케르케즈, 로버트슨, 치미카스, 레프트백이 3명이 되므로 이 셋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둘 중에 먼저 얘기가 나온 건 로버트슨이죠. 그리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지금 로버트슨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로버트슨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본인도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계약 기간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케르케즈라는 선수가 들어온다면 주전 경쟁에서도 쉽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아는 듯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버트슨도 서브보다는 주전으로 뛰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마침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강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왼쪽 풀백 상황입니다. 먼저 1994년생 30살 하비 갈란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2026년 만료입니다. 한 시즌 정도 남았고요. 두 번째 1994년생 31살 헤이닐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시즌에 만료가 됩니다. 일단 6월 30일에 만료 예정이었었는데요. 클럽 월드컵 기간 동안만 기간 연장하고 다음 팀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스필리쿠에타 1989년생이고요. 35살입니다. 이 선수 역시 이번 시즌 만료고 클럽 월드컵까지만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아스필리쿠에타는 나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지금 은퇴를 선언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포백 체제로 많이 뛰면서 이 레프트백 자리에서 갈란이 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갈란이 나이가 있기도 하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이름값에는 살짝 모자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레프트백 테오랑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얘기가 있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AC 밀란에게 1,500만 유로 정도의 오퍼를 했다가 2,000만 유로로 상향했는데 결국에는 불발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시 한번 좌풀백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로버트슨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로버트슨 내보낼 때 그냥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해요. 막 일부러 비싸게 불러서 로버트슨 나가기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서 현금화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고요. 또 헐시티에서 로버트슨을 데려올 때 완전히 저렴하게 데려왔어요. 이적료 850만 파운드, 134억 정도의 로버트슨을 데려왔기 때문에 뭐 로버트슨이 지금 이적료 값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 활약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로버트슨이 리버풀에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리버풀에 기여한 모습들,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마지막까지 돈돈거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로버트슨이 가기를 원한다면 리버풀 입장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 될 것 같아요. 로버트슨의 8시즌을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게요. 로버트슨이 17, 18 시즌에 합류를 해서 평균적으로 40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3,000분 이상은 기본적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로버트슨이 기본적으로 철강 같은 모습이 있었고 부상으로 빠지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23, 24 시즌에
국가대표 경기 갔다가 어깨가 한번 부상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오랜 기간을 빠졌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빼고는 계속해서 꾸준히 리버풀에서 활약해줬습니다. 정말 8시즌 동안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리버풀에 완전히 헌신을 했죠. 또 리더 라인으로 리버풀의 분위기도 잘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로버트슨의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017-18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했던 시즌이긴 한데요. 그때 막 맨시티가 리그 14연승하고 난리가 났었던 시즌이에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 도대체 누가 막냐, 어떻게 무너뜨리냐, 막 이 정도로 시티가 강했을 때인데 그때 리버풀이 안필드로 불러서 시티를 꺾었습니다. 그때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미친 중거리 슈팅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피르미누, 마네, 살라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4대1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1에 74분 상황인데요. 이때 사실 4대1이고 74분이고 하니까 경기가 많이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선수들은 잘 무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버트슨이 이때 안필드를 진짜 완전히 용광로로 만듭니다. 왼쪽 윙어도 아닌 레프트백이 지금 그림에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시작하고요. 센터백 쪼고 골키퍼 쪼고 그 다음에 다시 수비수까지 갔을 때도 로버트슨이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파울을 하긴 하지만 로버트슨이 어떤 선수인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때 로버트슨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프로다운 모습이고요. 경기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경기장 안에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로버트슨 생각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리버풀의 풀백 듀오가 이제는 막을 내릴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과 아놀드, 챔피언스리그, 리그, FA컵, 리그컵 등 거의 모든 우승컵을 들었고요. 공교롭게도 둘 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놀드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에 가 있고요. 로버트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리버풀 풀백의 한 세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아마 케르케즈와 프림퐁이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케르케즈, 프림퐁이 로버트슨, 아놀드 풀백 듀오에 이어서 또 리버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겠죠. 아직 케르케즈가 온 건 아니지만 케르케즈가 온다면 이 빈자리를 잘 채울 수 있을지도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4-2 체제로 이번 시즌은 뛰었기 때문에 가장 클래식하게 4-4-2의 레프트백으로 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슨의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대인 수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시메오네의 4-4-2는 90분 내내 이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4-4-2의 간격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로버트슨의 체력과 대인 수비 능력이 아주 딱 잘 맞아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드워커가 많기 때문에 로버트슨의 컬러와도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 간다면 라민 야말, 호드리구 이런 라이트 윙들과 대결하게 되는데요. 그런 최상위 윙어의 대결에서도 어떻게 플레이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5-3-2 체제에서 윙백을 맞는 겁니다. 아무래도 로버트슨이 포백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게임을 하게 되고 로버트슨의 공격적인 면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랑글레가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합류했기 때문에 이 랑글레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앞쪽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일도 많겠고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훌리안 알바레즈와 연계를 통해서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버트슨 체력이 좋기 때문에 다시 뒤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윙백을 줄리아노로 사용한다면 약간 오른쪽은 공격적인 윙백, 또 왼쪽은 풀백 같은 윙백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밸런스 맞출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5-3-2에서 스토퍼를 맞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르네슬로 시절에는 좁은 포백, 그러니까 풀백이지만 간격을 좁혀놓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또 클롭 시절에는 왼쪽 스토퍼처럼 뛸 때도 많았죠. 아무래도 아놀드가 인버티드로 안쪽으로 미드필더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3위 빌드업 형태가 완성이 되고 그때 왼쪽 스토퍼처럼 뛴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공 가지고 가끔씩 앞쪽으로 전진하는 스토퍼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역할도 준수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로버트슨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한번 예상해봤고, 로버트슨이 만약 간다고 하면 주전 가능할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사실 하비갈란이 이적해온 첫 시즌에는 주전이라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또 첫 시즌 겨울에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잠깐 임대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넘어와서 약간 주전처럼 뛰게 되었는데, 사실 하비갈란도 완전히 믿고 맡기는 주전이다라고 보기에는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시즌 후반에도 살짝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의 커리어라든지 이름값을 비교해봤을 때는 로버트슨이 앞서죠. 로버트슨도 이번 시즌 전체적인 신체 능력의 아쉬움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서 발을 느리게 뻗는 거라든지 전체적인 힘 같은 신체 능력이 약간은 꺾인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로버트슨 이름값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로버트슨을 주전으로 기용해 볼 것 같고요. 갈란이 약간 서브 느낌으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도 로버트슨이 만족시키지 못한다. 뭐 그러면 바뀔 가능성은 있겠죠. 어쨌든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갔을 때는 로버트슨이 먼저 주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로버트슨은 스페인으로 떠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